아침 햇살이 창을 비추며 하루가 시작된다. 눈을 뜨고 커튼을 걷기까지 몇 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고 몸을 일으킨다. 이 단순한 동작 속에도 수많은 무의식이 숨어 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돈은 어렵다, 돈은 부족하다는 믿음을 어딘가에서 주워들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정작 우리가 하루 동안 돈과 관련해 하는 수십 개의 선택, 커피 한 잔을 살지 말지, 세일 상품을 볼지 말지, 카드값을 미룰지 말지, 이 모든 게 겉으로는 합리적 선택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방향을 정하고 당신의 계좌장호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나는 돈을 잘 다루지 못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돈은 당신이 가진 신념의 반영이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액은 지금까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 밴 사고방식, 말투, 태도가 돈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은 한밤중에 어두운 방을 걸어가는 당신의 손전등이다. 그 손전등이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당신은 불을 찾기도 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손전등을 제대로 쥐는 일이다. 어쩌면 당신이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 게 아니라 무의식이 그걸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신이 처음 들은 돈 이야기.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이 평생의 재정 습관이 되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지. 부자는 다 뭔가 수상한 짓을 해. 이런 말을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는가.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다가 흑백 사진 속의 부모님 얼굴을 마주했다. 그 표정엔 성실함과 동시에 늘어난 주름만큼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은 그대로 아이였던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 말들은 자라난 우리 인생의 중심 신념이 되었다. 돈에 대한 첫 인식은 집안의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아버지가 청구서를 펼쳐보며 한숨 쉬던 모습,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물가를 걱정하던 표정, 그 모든 장면이 말없이 돈은 늘 부족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심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공기를 기억한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스펀지 같아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흡수한다. 문제는 그 흡수가 판단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라고 느낀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받아들인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한계는 진짜가 아니다. 단지 아주 오래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돈에 대해 믿고 있는 이야기는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단지 반복된 이야기인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그 반복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끝낼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할지. 돈은 에너지다. 당신의 진동이 불을 부른다. 돈은 감정의 언어를 듣고 다가온다. 사람마다 지갑을 여는 태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계산대 앞에서 눈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카드 결제를 마친다. 재미있는 건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 순간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바로 이 느낌, 감정, 진동이 돈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이고 파동이며 감정의 언어를 가진 존재다. 당신이 돈을 쓸 때 느끼는 두려움, 죄책감 혹은 감사함과 여유,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진동이다. 그리고 이 진동이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오래된 라디오처럼 우리의 감정은 특정한 채널과 연결되어 있다. 부족함에 맞춰진 주파수는 늘 청구서와 불안만을 불러들이고 풍요로움에 맞춰진 사람은 상황이 나빠도 기회와 행운이 따라붙는다. 말 그대로 느낌이 현실을 만든다.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항상 우리 돈 없어 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래도 감사해 라고 말했다. 몇 년 뒤 남편은 더욱 지쳐 있었고 아내는 작지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집, 같은 형편이었지만 돈에 대한 감정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라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며 돈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돈을 쓸 때마다 감사를 떠올려 보라. 커피 한 잔에도, 전기요금에도. 있을 수 있음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돈은 당신의 기분을 눈여겨본다. 돈이 좋아하는 진동,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삶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다. 조용한 자기 파고에, 무의식의 방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스스로 무너뜨리는 당신을 본 적이 있는가?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다.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예상보다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점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밀려온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그 흐름을 끊어버린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방해작용, 즉 조용한 자기 파괴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반드시 좋은 것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가난과 불안, 결핍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풍요가 다가올 때 더 큰 불편함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린다. 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더 많이 써버리고, 기회가 왔는데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성공 직전에 방향을 바꾸는 그 수많은 순간들. 그것은 당신이 실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공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우리를 안전한 구역에 가두려 한다. 그런데 그 안전함이 곧 익숙한 고통일 때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 아무리 외부를 바꾸고 수입을 늘려도 내면의 기준점, 셋 포인트, 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결의 시작은 자각이다. 당신 안의 작은 속삭임. 이건 나한테 과분해. 이대로는 안 될 거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제 변화는 가능하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할 것인가? 혹은 그 낡은 익숙함을 벗어날 것인가? 진짜 성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반복되는 부의 습관들. 성공은 특별한 재능보다 특별한 반복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 비밀을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처음부터 금수저셨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 질문 앞에서 쓴웃음을 지을 뿐이다. 왜냐하면 진짜 비밀은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본질은 반복이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간 반복해온 결과가 결국 부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특별한 한 방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는 습관, 들어오는 돈의 10%를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 작은 거래에도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 결국 부의 기반이 된다. 반면 오늘만은 괜찮겠지 하며 지출을 늘리고 귀찮다고 기록을 생략하고 다음 달부터 하자는 마음으로 기회를 미루는 행동은 조용히 우리를 같은 자리로 되돌린다. 돈의 흐름은 아주 민감해서 당신의 작은 습관에 반응한다. 흥미로운 건 부자들은 처음부터 부자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 역시 처음엔 서툴렀고 실패도 겪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치려는 의지였다.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부자의 길을 걷는 재능은 갖고 있다. 다만 그 길은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다. 매일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때 당신의 현실도 바뀌기 시작한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작은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는 법. 부는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시작된다. 어느 여름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은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니란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야. 손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노인의 말은 공기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부에 대한 진짜 출발점은 마음이다. 아무리 통장에 숫자가 많아도 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느끼지 못한다. 반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만족과 평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부의 씨앗을 품은 사람이다.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 번째는 감사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비 오는 날 지붕이 있는 집, 일할 수 있는 건강. 이런 작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풍요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닌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외부의 조건도 서서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마지막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돈은 자존감의 그림자다. 나를 작게 느끼면 돈도 작게 다가오고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길수록 돈은 그 가치를 따라온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도 존중하게 되고 돈 역시 그런 사람 곁에 머문다. 결국 부는 마음의 상태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외부 상황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느 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짜 부가 다가온다. 불을 막는 감정의 덫, 죄책감, 두려움, 자기 비하, 돈이 아닌 감정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을 벌고 싶은데 이상하게 늘 그 기회를 스스로 피하게 돼요. 상담 중에 자주 들리는 말이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이상한 감정의 작동,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세 가지 감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죄책감, 두려움, 자기 비하다. 어릴 적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운다. 돈은 나쁜 거야. 부자는 이기적이야. 돈이 많으면 불행해져. 이런 말은 무의식 속 깊이 뿌리를 내려 성인이 되어도 돈을 향한 손길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욕심 부리는 나가 불편해진다. 이것이 죄책감이다.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면 고개를 내미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쩌지? 지금보다 잃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발걸음을 묶고 가능성을 막는다. 성공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일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감정은 자기 비하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돈과는 안 맞아.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주문이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 돈도 믿지 않는다. 이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말, 기억들이 감정이라는 형식으로 나를 지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놓을 것인가. 당신은 돈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풍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욕망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지만 때로는 나를 가두기도 한다. 이제 그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다.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언어가 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입 밖에 낸 그 말이 통장을 바꾼다. 나는 원래 돈이 없어. 내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 돈은 나랑 인연이 없어. 이 말들 얼마나 자주 입 밖에 내고 있는가. 대화 중에 농담처럼 혹은 혼잣말로 흘리듯 내뱉는 이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현실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조영해간다.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 믿음을 밖으로 끌어내는 도구이자 무의식에 새겨지는 확신의 형태다. 반복되는 말은 뇌에게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뇌는 그 말에 맞춰 행동과 판단, 심지어 운을 조정한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어느 재력가가 젊은 시절 늘 했던 말이 있다. 나는 기회가 많고 돈은 나를 좋아해. 처음엔 허무맹랑한 말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말 덕분에 문을 두드릴 용기와 눈치를 얻었다고 했다. 그의 언어는 그의 운명을 미리 연습시켰던 것이다. 언어는 마치 씨앗 같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가난의 씨앗이고 나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말은 부의 씨앗이다. 문제는 우리가 늘 후자의 씨앗은 부끄러워하고 전자의 씨앗만 아무렇지 않게 흩뿌린다는 것이다. 현실이 말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말은 계속 무심코 우리의 미래를 조종한다. 말을 바꾸는 첫걸음은 작은 의식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대신 지금은 정리 중이야. 투자가 두렵다는 대신 나는 신중하게 기회를 찾고 있어. 누군가의 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저런 사람도 되었다면 나도 가능하겠지 라고 말해보자. 부정 대신 긍정을 담는 순간 그 말은 마법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스케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당신 삶의 방향타다. 돈을 부르는 공간, 정리정돈의 비밀. 지갑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날 책상부터 정리했다. 부유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집은 거창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고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알고 있는 느낌. 반면 삶이 늘 어수선한 이들의 공간은 어쩐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가득한 듯하다. 돈은 기운이고 기운은 흐름을 탄다. 흐름이 막히는 곳에는 기회도 행운도 들어올 틈이 없다. 방 한 구석 쌓인 옷더미 속에 묻혀있는 오래된 영수증과 고장난 물건들은 말없이 외친다. 이 집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부는 준비된 곳을 찾는다.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향한다. 지갑 속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쓸모없는 포인트 카드, 오래된 명함,
찢어진 영수증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돈이 숨을 쉴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말한다. 돈은 깨끗한 지갑을 좋아해요.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자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는 작업이다.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떠나보내고 앞으로 맞이하고 싶은 것을 위한 여백을 만든다. 마치 가슴속 오래된 감정을 털어내고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는 준비와도 같다. 어떤 이는 공간을 정리한 후 뜻밖의 연락을 받고 멈췄던 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이는 우연일까? 아니, 흐름의 복구다.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면 물은 당연히 다시 흐른다. 돈도 같다. 흐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돈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삶의 자리를 마련하자. 침대 밑 먼지를 털어내고 책상 위를 비우고 지갑 속을 정돈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정리가 곧 초대장이라는 것을. 불을 맞이하는 진짜 첫걸음은 삶을 환하게 비추는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사가 불을 부른다. 만족이 돈의 문을 연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돈은 조용히 당신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더 벌어야지. 이 정도론 부족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불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부족함이라는 그림자가 있다. 하지만 부는 부족한 마음이 아닌 충분함을 아는 마음을 향해 걸어온다. 감사는 그 충분함을 자각하는 감정이다. 지금 이 순간 이만큼 가진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부의 시작이다. 감사를 습관처럼 여기는 이들은 특이하게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왜일까?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작은 수익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오래된 차를 타면서도 아직 잘 달려줘서 다행이다며 웃는다. 그 마음은 세상에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부정과 불평은 돈의 기운을 막는다. 나는 왜 안 돼? 왜 늘 이런 식이야? 같은 말은 에너지를 줄이고 기회를 멀어지게 만든다. 반면 감사는 문을 연다. 잠긴 마음의 문, 기회의 문, 사람의 문까지 조용히 열어준다. 어떤 노인은 평생 큰 돈을 번 적은 없지만 언제나 풍요로웠다. 그는 밥을 먹을 때마다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였고 새벽이면 오늘도 살아서 좋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에겐 늘 필요한 만큼의 돈과 따뜻한 인연이 곁에 머물렀다. 그 사람에게 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였다.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물 한 잔, 잠자리, 걸을 수 있는 다리, 웃어주는 가족, 해가 뜨는 창문.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돈도 그 환한 빛을 따라 들어오기 시작한다. 감사는 부의 씨앗이다. 조용히 뿌리되 매일 물을 주자. 그러면 부는 어느 날 당신의 정원에 조용히 피어난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운, 보이지 않는 자석의 비밀, 말없이 끌려오는 돈, 그 중심엔 사람의 기운이 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 말투도 표정도 옷차림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기운. 어떤 이는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또 다른 이는 늘 조급하고 불안하다. 신기한 건 돈은 이 기운을 무척 민감하게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다. 마치 고양이가 부드러운 기운을 줬듯이 돈도 편안한 에너지를 향해 새우르륵 다가간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돈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돈을 하나의 도구로 여길 뿐이다. 그런 여유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평소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숨결 하나, 걸음 하나에도 자신감과 신뢰가 묻어나오고 그런 사람 곁엔 자연스럽게 돈도 사람도 기회도 머문다. 반면 돈을 피곤하게 만드는 기운도 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고 돈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겐 묘하게 기회가 멀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긋나고 좋은 흐름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그들의 기운이 아직 돈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음을 뜻한다. 좋은 기운은 꾸며서 되는 게 아니다. 억지 웃음도 과도한 자기 확신도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 기운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생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충분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습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다독이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넉넉함. 그런 마음이 몸에 배이면 당신은 자연스레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돈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순수한 기운을 좋아한다. 욕심 없이 자신을 아끼며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돈은 말없이 다가간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계좌 장어보다 기운이 먼저 다르다. 부의 루틴. 돈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하루 습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당신의 장호를 바꾼다. 부자들의 비밀은 거창한 전략이나 대담한 투자보다 사소한 하루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다. 그들의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다. 돈은 그런 일관성에 신뢰를 느끼고 가까워진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는 아침마다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한다. 그 30분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 머릿속이 정리되면 하루가 명확해지고 그 명확함이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든다고 했다. 또 어떤 여성 CEO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일기라고 말한다. 수입, 거래, 미팅보다도 먼저 오늘의 소소한 감사함을 적는 일. 그 습관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로움이 실제부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하루를 끌고 간다. 휴대폰 알림에 반응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느리더라도 자신만의 루틴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시장이 요동쳐도 뉴스가 떠들어도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생각하고 일하고 돌아본다.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결국 부가 된다. 돈은 복잡한 계산보다 꾸준한 습관을 좋아한다. 규칙적인 삶, 명확한 목표, 그리고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그런 사람의 하루는 작아 보여도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결국 통장 속 숫자를 바꿔놓는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는 돈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한다. 무심코 지나치는 오늘이 사실은 내일의 부를 결정짓는 첫 장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하루를 살아보자.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